여러분 안녕하세요. 불방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을 불나게 털어주는 팟캐스트, 청년 기자들의 팟캐스트 불타는 청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 핫해가지고 TV 뉴스로는 이게 과연 소화가 가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이야기들을 일단 저희 이슈 취재팀 기자들이 모여서 얘기해보고 이거를 방송용으로 소화할지 말지를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슈 취재팀 이경원 기자고요. 나온 김에 한 가지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 이슈 취재팀에서는 SBS 청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제보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SBS 뉴스 홈페이지에서 청년 흥신소로 들어오시면 제보를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슈 취재팀 기자들이 다들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박수라도 한번 쳐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긴 멘트. 광고 멘트는 너무 그런가? 그런가요? 네. 한 명씩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할까요? 네. 짬순 아닌가요? 그냥. 네, 저는 이슈 취재팀에서 진지충 역할을 맡고 있는 김민정 기자입니다. 네, 열심히 진지하게 잘 털어보겠습니다. 오, 네, 저는 정경윤 기자입니다. 네. 뭐 수식어 없어요? 없어요. 거부를 거부한다. 네, 저도 이슈 취재팀의 김민정 기자, 정혜기 기자, 원종지 기자와 같이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슈 취재팀에서 장명 센스를 담당하고 있는 정혜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타는 청년을 정혜경 기자. 그렇죠. 저도 이 컨셉 되게 마음에 들어서. 정말요? 들죠. 그 불타는 청년이 딱 들어오지 않아요?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시너지를 고려했다고 네. 말씀드립니다. 원래 여기 저희 말고 한 명 더 있잖아요. 원종진 기자라고 저희 팀의 막내 재간둥이 기자가 있는데 오늘 뭐 취재를 나가가지고 조금 늦네요. 네. 뭐 언제쯤 올리려나? 5분, 5분 뒤에? 네, 그러면 오면은 그때 따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팟캐스트 기자들이 준비한 이게 참 그 정혜경 기자가 센스 있게 읽어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한 주제를 근데 핫 하나 더 아 그래요?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핫한 주제를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오늘 발제자죠? 네. 발제해 보시죠. 네, 이미 이제 여러 언론들에서는 좀 이 논란을 가지고 기사를 많이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름 아닌 리얼돌, 리얼돌. 레알돌 논란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방송 뉴스에서 충분히 다룰 법한 굉장히 핫한 기사긴 하지만 핫한 논란이긴 하지만 뭐 어떤 방송 여러 가지 심의 규정과 어떤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논란 전부를 다 그림으로 담아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영상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이게 혹시 사회적인 그 미풍양 속에 져야 수도 있으니 좀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 논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진 거는 이제 뭐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7월 초에 청원이 돼서 지금까지 26만 3천 명이 넘게 동의를 이제 종이수를 채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 수입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그 성인용품 수입에 대해서 통관 금지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서 그게 이제 대법원까지 판결을 거쳐가지고 지난달에 최종 선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을 금지할 마땅한 사유가 없다. 수입을 네. 허용한다. 네. 그 소재가 바로 이제 그 성인용품이 리얼돌인데요. 네. 그 리얼돌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람의 형상을 그대로 본따서 인형으로 만들었는데 그 인형의 주 용도가 이제 어떤 성인용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던 한 달 전쯤에도 좀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네. 이 청원글이 올라오게 된 계기는 그겁니다. 이 이제 그 대법원에서 통관이 허가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수입 업체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뭐 판매하는 업체들. 근데 그 판매하는 업체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상형 그리고 심지어 아는 사람의 얼굴을 본따서 주문 제작을 해주겠다. 이런 광고가 나간 거예요. 업체들이 그냥 앞다퉈서 막 그냥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그냥 다 된다. 그렇죠. 이제 뭐 팝콘 터지듯이 뭐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유통업체들이. 사진 가져다 주면은 이대로 만들어주고. 그렇죠. 사실 얼굴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얼굴이랑
가슴 부분이랑 성기 부분을 주문 제작이 가능한 별도 부분이라고 표시를 하더라고요. 별도 부분이요. 그 추가 요금을 더 이제 지불해야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 맞춰서. 모두 정교함이 그 기준이 되겠네요. 네. 정보 얻으시는 거. 그래서 그런 어떤 남자라서 빨리 정진이가. 광고들이 이렇게 횡행하자. 네. 그러니까 아 이거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히나 이제 그 예시로 이렇게 올라온 사진들을 본 여성들이 불쾌감을 호소하면서 이것은 이제 어떤 굉장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좀 대외적인 음란물에 해당할 수가 있다. 이게 또 아동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또 끼칠 수가 있고 이 자체가 여성들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부추기는 소재다. 그러면서 이 수입을 불허해 달라라는 청원을 넣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20만 건 동의가 넘었기 때문에 답변을 기다리는 중인데 이게 그 법원의 판결을 거쳐서까지 좀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이게 26만이 좀 동의를 했으면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근데 주류 언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딱 대놓고 방송하거나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 인터넷상에서 되게 화제가 되는 거에 비해서는 보도는 또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상파 심의 규정에 맞게. 근데 26만이나 이제 이렇게 관심을 보일 정도여서 저도 알게 된 건데 이게. 그렇죠. 인터넷 검색어에 있어서 저도 근데 얼마나 자세하거나 얼마나 이게 정말 리얼리티가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낄까 사실 그것도 되게 좀 쟁점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약간 뭐 그렇게 막 거지 같은 인형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잠시만요. 저희의 막내 재간둥이 원종진 기자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가방을 메고 열심히 취재를 하고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네, 다 마신 커피를 들고 존재감이 엄청나네. 오늘 중요한 인터뷰를 하나 하고 왔다 그러길래 단독 인터뷰하고. 예, 이건 꼭 8시 뉴스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 인터뷰가 아무튼 네. 일단 원종진 기자 자기소개부터. 아, 예, 저 이슈팀의 막내 재간둥이를 맡고 있는 원종진이라고 합니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이렇게 외모는 강인해 보여도 되게 부드러운 남자여가지고 저희 팀에서는 항상 웃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벤트.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굉장히 그 원 기자를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맞아. 나 빨리 좀 약간 나 위축되더라고. 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원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청원대 청원까지. 대충 내용은 설명했고. 얼마나 리얼한가? 예. 그래서 약간 문제가 됐던 지점도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어떤 살결이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신체적인 특징이나 막 감촉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본딴 그러니까 뭐 질 좋은 뭐 실리콘 이런 소재를 이용한 인형이고 특히나 이제 뭐 키가 뭐 150, 160 정도 그러니까 일반 여성들의 어떤 신체 사이즈를 가지고 기반해서 만들어졌다. 근데 그 세부적인 규격은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랄까 좀 조심스럽지만 어떤 뭐 어떤 구강의 크기라던가 뭐 깊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여러 가지 신체 사이즈를 선택해서 제작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여성들이 느끼는 점은 아 되게 그러니까 여성의 신체라는 게 굉장히 물화되었다. 그러니까 마치 내 얼굴을 따서 만들어진 뭐 리얼돌이 뭐 어디 누군가의 집에 보관이 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뭐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고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쾌한 감정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1, 2심에서도 그 부분이 좀 다르게 판단이 됐던 것 같은데 김민정 기자 좀 공부 좀 했죠? 어때요?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예, 판결문 정도만 판결문 정도만 좀 읽어봤는데 네. 그 1심에서는 이 리얼돌이라는 게 그 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1심, 2심까지 조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결과만. 1심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졌습니다. 졌고, 그리고 2심은 2심에서는 이겼고 이겼고, 3심에서는 이긴 걸로 확정이 이겼고.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겼고 최종적으로 이겼고. 예,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졌을 때 논리 법원의 논리는 졌을 때 논리는 이제 이게 미풍양속을 해치는 제품이 맞다. 그리고 그거의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의 어떤 그 신체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재현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가만히 됐던 것 같고요. 네. 그 2심에서는 이게 물론 이제 뭐 실리콘이나 이런 것들을 쓰기는 했지만 이런 뭐
이렇게 뭐 솜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제한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기구 용도가 아니라 뭐 병원용 아니면 무슨 뭐 전시용으로 들어왔을 때 그럼 이 인형 자체만으로 뭔가 음란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논리를 전개를 했던 거고 설사 이것이 성기구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대내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란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것은 개인의 성적인 욕구에 굉장히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국가는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렇게 음란물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반통죄 폐지 때랑 조금 비슷하네요. 예,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네,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판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데 그건 추후에. 아니 뭐 얘기하는 김에 다 하지 뭐. 아니 어떻게 아니에요. 보세요? 저 또 너무 또 진지충 이미지일 것 같아서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네. 그럼 원종진 기자는 어때요? 이런 세태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아, 이 리얼돌이요? 그 우선 저는 이 리얼돌을 이렇게 사거나 리얼돌에 어떤 흥미가 있다거나 뭐 리얼돌을 전혀 그 리얼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리얼돌을 사지도 않을 것이고 왜냐면 오해 받을까 봐. 근데 리얼돌은 꼭 수입을 막는 거는 저는 그건 문제가 되게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물론 이제 여성들이 이제 리얼돌을 봤을 때 느끼는 여러 가지 불쾌감이랑 되게 또 뭐 인격이 침해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좀 이따 선배들이 다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저는 그것만을 근거로 리얼돌을 수입을 금지시키는 거 리얼돌을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무리가 있다. 아, 지금 바로 글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토론하는 거? 하죠. 네. 뭐 일단 저는 그 이제 고등법원 2심 판결문을 이제 쭉 이제 상세하게 읽어봤는데 이제 가장 제가 이제 동의하는 부분,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진동으로 해주세요. 네네. 평소 전화도 안 하다가 갑자기. 예. 그 가장 동의하는 부분은 이제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이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인 활동, 그러니까 이 리얼돌을 예를 들면 들여와가지고 이 리얼돌을 뭐 어디 공공장소에 전시를 하거나 리얼돌을 막 이렇게 리얼돌 설명회 이런 거를 열려고 이거를 수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이 사서 개인의 영역에서 그걸 성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게 일단 리얼돌의 기본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이 사적이고 은밀한 이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거를 하지 말라고 그 자체에 대한 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논리가 이제 저는 가장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성이 아니라서 솔직히 리얼돌을 봤을 때 여성들이 느끼는 그 혐오감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딱 바로 이해는 못해요. 제가 생물학적인 남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좀 너무 뭐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이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리얼돌을 이렇게 수입을 막게 되면 정말 큰 틀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국가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그 어떤 시발점이 된다. 그러니까 거대한 그 두 개의 어떤 구멍이 나는 그런 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반대. 개인의 자유, 자유라는 측면이요. 네. 그 자유 중에서도 아주 내밀한 자유잖아요. 아주 진짜 사적이고 은밀한. 예. 근데 여기 이제 헌재 판례를 보면 그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된다고 나왔지만 이게 불가하다는 게 아니라 최소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어떤 뭐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어떤 타인의 권리, 인간의 가치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그 부분은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헌재나 대법원의 판례인데. 근데 이 리얼돌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그 얘기는 이제 조금 더 따로 다뤄야 될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판매하는 곳에서 되게 아주 기기묘묘하게들 판매를 한다고 해요. 무슨 뭐 연예인 뭐 얼굴로 해주세요. 그러고 무슨 뭐 입에 담기 어렵지만 무슨 되게 변태적인 무슨 자기 뭐 친족이나 무슨 아는 사람 누구의 얼굴과 모양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런 식의 양태들은 저는 그거는 단속하고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판결 자체는 뭐냐 하면 리얼돌을 들여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리얼돌의 수입 여부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저는 근데 그것 자체를 일단 막아버리는 거는 좀 과도하다라는 측면이 있고 만약에 리얼돌이 그런 식의 방식으로 변태적으로 변용돼서 되지 않고 예를 들면 어떤 뭐 자신의 성적 취향에 따라서 제작된 리얼돌을 자기가 자기 혼자서 사용을 한다면 그게 타인의 인격권과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치 않다.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아까 선배가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개인의 그런 이 사적인 영역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침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바로 이게 최소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리얼돌을 가지고 자기 방에서 리얼돌이랑 뭐 그런 짓을 하면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는 정말 내밀하고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학창 시절에 방에서 야동 보다가 엄마가 들어와도 이렇게 되는 굉장히 내밀한 영역이거든요. 남자에게도 그런 내밀한 영역이 있어요. 그런 영역인데 그 영역에도 개입이 된다는 것은 저는 최소화의 범주를 넘어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는 원정진 기자는 그러니까 어떤 얼굴의 형상을 하청받아 가지고 만들어주는 식은 그 제도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얼돌의 어떤 유통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김민정 기자는 아예 수입을 허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수입을 허가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지만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 한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 그거였거든요. 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성기구를 사용하는 게 과연 사람의 존엄성과 네. 가치를 훼손하느냐 이런 것들을 1, 2심에서 주요하게 봤던 거거든요. 근데 2심에서는 이게 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유의미하게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인형 그 자체만으로 음란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성기구 이게 대내외적으로 표현이 되는 음란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여성의 신체를 극대화한 어떤 상품을 성기구로 담는다는 것에 담겨진 여성 혐오의 맥락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제 정혜경 기자가 얘기했던 이제 여성을 성적 대상화 물화시킨다. 물화시키는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고 어떤 극단적인 외모 지상주의를 뭐 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물론 개인의 내밀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전 지금의 사회에서는 이 이슈가 되게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구적으로 쓰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내가 성적인 내가 내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어떤 여성의 형상을 한 성기구가 있고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 여성의 형태를 한 성기구에 대해서 내가 내 맘대로 한다라는 것을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SNS나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여성 혹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로 귀결되지 않겠냐. 근데 2심에서는 그런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젠더의 감수성이나 여성 혐오의 측면에서는 전혀 한 문장도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됐어야 되지 않나. 제가 지금 원 기자랑 김 기자 얘기 들어보면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업자들이 실제 자기들이 그 사진을 받아가지고 얼굴을 본뜨고 이러는 게 되게 일상화가 된 건지 실제로 그게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원 기자가 그걸 좀 취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좀 우리 한번 평소 취재하듯이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최근에 그 서울 모처에 이제 한 군데가 생겨서 서울에 생겼어요? 네네 연락처 그래서 같은 거 좀 막 지금 상업 활동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연락을 한번 해볼까? 뭐 제 번호로요? 제 번호. 해보면 어떨까요? 아 그래요? 이거 뭐 어디 전화 막 도는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 이 리얼돌 뭐 구매 저기 목록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난 여자여서. 전에 제가 올린 사진이 있는데 잠시만요. 다시 한번 저는 리얼돌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리얼돌을 구매할 생각도 없어요. 원 기자가 혀가 좀 기네요. 전혀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받을 때만 해도 이게 수입을 해야지만 이 국내에 유통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제 국내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네. 이제 얼마든지 만들어서
생긴 게 몇 군데 안 생겼나? 뭐 인터넷 상에서는 그 수입 유통상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 실제로 그 리얼돌 샵이라고 만들어지기는 이제 막 시작을 한 거죠. 아, 이게 실태가 어떤지 청취자분들한테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실제로 쉽게 이걸 네. 누구나 제작할 수 있는 좀 건지. 배송하는데 오래 안 걸리고. 네. 그럼 제가 리얼돌 구매자처럼 목소리 연기를 해야 되겠네요. 아니, 목소리 너무 연기까지 할 필요 그냥- 없고 그냥 보통 남성으로 기자라고만 하지. 그냥 제가 올렸는데 얼굴 본뜰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얼마나 걸리는지,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이거 정혜경 기자 이거 적었지. 여자 아닌 남자 형상도 가능한지.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남성 상품도 혹시 그 되는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논쟁이 되고. 근데 이 전화 받는 사람 입장에 되게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여자 뭐 해달라 때 갑자기 남자도 해달라 그러고 막 얘는 뭐 어떤 성적 지향? 둘 다. 그럼 이 사장님께서 되게 일단 어디에 맞춰드려야 할지. 일단 여성만. 기자세요? 그럴 수도 있지. 일단 여성만 해보고. 기자들 전화 많이 할 것 같긴 하네. 그럴 것 같아요. 예, 검증하려고. 너무 두려워. 뭐 일단은 여자로 해달라. 네. 구매. 스피커폰으로 해주세요. 네. 저를 통해 호기심을 대리 충족하시려고 하시는. 소문인가. 아니 실태를 아니, 실태를 알고 싶어. 전달해 드려야죠. 청취자분들한테도. 선배 약간 궁금해하는 거. 집에 관이 있더라고. 원 기자 오기 전에 나 혼자 좀 그렇더라. 이게 이제 그 제가 몇몇 사이트를 좀 돌아다녀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심지어 이제 그 인터넷 오픈 마켓 굉장히 유명한 팡에서도 이제 검색을 하니까 살 수 있게 나오더라고요. 이미 입점이 뭐 19금 딱지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뭐 한 4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400만 원까지. 저는 그런 비판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리얼돌은 그 이제 여성의 신체를 물화시키는 거고 또 되게 여성 혐오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리얼돌을 사지 말자라고 비판을 하고 그 또 불매 운동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그 시민사회 영역에서 비판하고 불매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야 진짜 리얼돌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저거는 좀 너무 저속하고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리얼돌의 구매가 이제 줄어들고 업자들이 판매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돼야지. 리얼돌이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국가가 권력을 통해서 이 수입을 제한하고 판매를 제한한다. 그런 국가 권력의 작동의 방식으로 이거를 제한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보면 간통죄 논란이랑 참 비슷해요. 논거들이 개인의 간통이랑 비슷한 거. 예.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뭐 들여오느냐에서는 이런 논쟁이 가능하지만 올 거냐 말 거냐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소송이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제 이 업체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만들 것이며 이걸로 인하여 어떤 범죄의 가능성이 벌어질 것이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사실 그 뭐라고 해야 돼 논점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원정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 얼굴을 똑같이 만들거나 이랬을 때 정말 명예훼손이 된다, 초성권 침해가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들어왔으면 이런 지금 논쟁이 좀 지금까지도 청와대 청원까지도 올라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입법의 영역이 네. 좀 빨리 같이 개입을 가야 해야 될 것 되는데. 같아요. 뭐 발의를 하든지 어떤 관세청에서는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입을 일단 허용을 하되 그 세부적인 물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 건지를 좀 논의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시행령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나요? 자기들끼리?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정확히 어떤 뭐 신체 부위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눠서 규정을 좀 만들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거기서 판결도 보면은 약간 신체 부위가 얼마나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냐가 되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참 이게 단순히 청원에서는 그러니까 수출을 금지해 주세요라는 요청으로 들어왔지만 어떻게 보면 여성들 입장에서 뭐 합성물 그럼 뭐 자기 얼굴이 붙어 있는 어떤 물건 인격권의 소유에 대한 규정이라던가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불쾌감을 어떤 식으로 좀 보호를 해줄 것인가 어떤 규정을 또 만들어줄 것인가라는 폭넓은 논의랑도 연결이 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리얼돌샵이라는 곳에서 수입하는 사진들을 보면 그러니까 정말 그냥 사람의 신체를 그대로 본뜬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가령
이제 뭐 여성의 어떤 가슴 부위에 여성의 성기를 이제 합성을 해놓는다던가, 예, 기형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신체를 좀 절단하거나 훼손한 그런 느낌으로 정말 성적인 도구로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뭐 가슴과 엉덩이, 성기 이런 부분만 떼서 만들어진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합한, 만들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야말로 어떤 신체 대상화의 느낌을 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뭐랄까 이제 그 선배들의 논리에 약간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그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슴 사이에 뭐 성기를 뭐 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괴기스러운 식의 방식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리얼도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아까 얘기한 인격권 침해 문제는 더 희석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차라리? 네네. 근데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뭐 인격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논란에 그 불거진 그 단초는 아는 사람 얼굴, 그러니까 뭐 누군가의 초상권을 가지고 리얼도를 만들 수 있다는 문제가 물론 불거지긴 했지만, 다른 제품들을 보면, 그러니까 아까 선배가 말씀하셨던 그런 범죄 가능성으로까지 좀 파생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가능성은 어떤 게 뭐 있을까요? 무려하는 사람들, 특히 여성 네. 단체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의 얼굴 가져와서 쓰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성적 도구가 본질은 하나잖아요. 목적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할 때, 그런 어떤 변태적인, 뭐 변태적이라고 합시다. 뭐 그런 어떤 이상한 괴기스러운 물건에서부터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범죄를 더 뭐 부채질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도 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파생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여성들이 이 성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성적 도구로서의 리얼도를 보고 거기서 공포감을 느끼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합성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 또는 불안감 하나랑, 그렇게 절단 또 훼손, 왜곡된 신체를 보고 느끼는 불안감, 이런 것에 대한 좀 규정이랄까? 이런 어떤 감정에 대한 뭐 보호 조치라는 게 아직까지 논의가 좀 되지 않은 그렇죠. 상황인 것 공포와 같아요. 불안은 매우 중요한 단위죠. 그런 것들, 특히 디지털 성폭력 같은 경우도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그걸 보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불안이 매우 중요하니까 이번 정준영 카톡방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원종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이제 범죄로 이제 갈 수 있다는 지점이 이제 우려가 된다는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저런 리얼도를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집에서 저렇게 성욕을 푸는 사람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또 그 성적 대상화를 하는 그런 이 생각과 이걸 가지고 실제 성범죄를 하면 어떡하냐는 그런 합리적인 우려와 불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추정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이 어떤 그 범죄가 우려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로 이제 국가 권력이 발동이 돼서 그 사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리얼도를 이렇게 들여왔을 때 그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사실 실증적 통계도 사실은 없어요. 이 부분도 아직은 연구가 필요한 단계예요, 아직. 근데 어쨌건 간에 리얼돌이 들여오면 그런 어떤 성범죄나 이런 것으로 연결되고 성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만으로 국가 권력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 리얼돌의 이 수입과 제작에 대한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킨다면 국가 권력이라는 거는 되게 어떤 일관된 철학 하에서 작동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국가 권력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 권력이. 이를테면 게이들이 에이즈 유병률이 높다. 동성 간에 특히 남자 게이들이 학문 성교를 했을 경우에 에이즈에 그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게이들의 뭐 성교를 금지해야 된다라던가 동성애를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국가 권력은 무섭게 파생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작동 방식이. 그래서 저는 이 범죄의 우려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영역에서 이 저희가 통제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언론 같은 데에서 이 리얼돌의 성적 대상화와 리얼돌의 그런 방식의 이용이 이 범죄적인 뉘앙스를 띌 수 있다는 뭐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짚어준다던가 또 이거를 걱정하는 이제 많은 이제 여성분들이나 여성단체나 또 거기에 이 뜻을 같이 하는 뭐 남성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분들이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이 부분을 소위 풍속의 영역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지 이거를 국가가 바로 그냥 행정권으로서 그 입구를 틀어막는다? 저는 그거는 조금 반대 입장입니다. 범죄예방학과 했으니 말인데 리얼돌 찬성하는 분들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성범죄 예방 효과? 예, 그 부분이 그분은 어떻게 보세요, 원 기자는? 저는 모르죠. 리얼돌을 갖고 왔을 때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그 리얼돌을 사용했을 때 사실 범죄 효과가 올라갈 수도 있고 리얼돌을 써서 오히려 뭐 성역이 그걸로 해소돼서 범죄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구자가 아니라서 측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 상태에서 측정이 안 됐다. 그리고 측정을 정확하게 하기 매우 어렵다.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이 리얼돌의 뭐 이런 어떤 수입 통관과 제작을 이 규제하는 거는 좀 저는 근거가 없지 않는가. 예. 결국은 원 기자의 논리는 그거네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 개입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그렇죠. 예. 그 명확한 근거와 그거 없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왠지 김민정 기자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 논의가 지금 너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법적인 쟁점으로 먼저 이슈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리얼돌도 그렇지만 뭐 딥페이크라든지 이제 좀 그러니까 발전하는 기술과 접목해서 여성들이 인격권 혹은 뭐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좀 미리 있어서 뭐 어떤 그러니까 뭐 이게 개입해서 뭐 규제 이게 나쁘게 보면 나쁜 거지만 어찌됐든 개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뭐 입법의 영역이든지 아니면 뭐 정부가 하든지 이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정인화 의원실에서도 아동 리얼돌 금지 법안을 또 발의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 발의했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어쨌든 뭐 입법의 영역이든 정부의 영역이든 이게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뭐 여성 뭐 대상화 혹은 뭐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이렇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50cm, 160cm짜리 인형 있으면 좀 그로테스크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을 하자. 네. 근데 아까 저희도 몰라요. 이게 없어서. 저는 이게 순전히 예, 도구적인 영역으로서 존재한다면 저는 그게 조금 변태적이어도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인간 여성의 어떤 형태를 했을 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논의들이.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정말 이게 막 변태스럽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여성용 그 성인용품과 관련해서도 되게 비슷한 소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여성이 이겼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남성의 형태가 아니라 정말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형태를 띤 그 물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들 그거 전제는 그거 같아요. 우리는 도덕적 엄숙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뭐 자연스러운 성, 뭐 속된 말로 자위 행위는 뭐 누구나 하는 것, 그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리얼돌이라는 게 여성의 형태를 함으로써 그쵸 다른 여성의 그 어떤 존재만으로도 왜곡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존재만으로는 또 왜곡 가능성을 무조건 확단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두 가지 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왜곡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고 왜곡 가능성이 큰지 안 큰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그걸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는 것 자체가 큰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근데 저는 국가 개입을 이제 완전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왜곡 가능성의 영역, 예를 들면 뭐 되게 어린애, 소아의 형태의 그런 리얼돌을 만든다던가, 혹은 뭐 누군가가 특정될 수 있는 그 진짜 그 개인의 정말 인격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제작한다던가 하는 그런 세부적인 영역에서의 규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규제해야 되는데, 아직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만들어야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돈만 주면 다 되는 상황이잖아요. 내 집에 뭐 연예인 얼굴에 140cm 인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단속해요? 이미 만들고 나면 사실 끝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업체에서 만들어줬다는 내용만 숨기면 사실은 뭐 그걸 단속할 수 있는 저는 방법은 없는데, 사실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뭐 아까 원정진 기자가 얘기했지만 근거가 없이 반박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부작용을 너무 많이 봐왔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아까 김희정 기자 얘기했던 놀이문화가 되어버리고 마치 우리 집에 있는 것처럼 사진 찍어서 SNS 올리고 아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 퍼지고, 근데 집에 가서 이걸 어떻게 단속하냐는 거죠. 이미 자기가 돈 주고 만들었는데. 그냥 이런 근거를 사실은 마련해 놓고 이게 이제 조금 유통이 되거나 그랬을 저도. 때는 조금 네. 아 어디까지는 불법이고 어디까지 할법이다 이런 마인드가 있을 때는 좀 그래도 안심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벌써 국내에 업자가 생겼고 돈만 주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준다 하니 이거는 누가 만들어도 불안하고 집에 있다고 해도 불안한 이 불안이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법적인 쟁점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공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꼭 누군가 나의 얼굴을 본따서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얼굴의 그 리얼돌이 제작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냥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 여성의 형태, 뭐 꼭 나는 아닐지라도 나랑 비슷한 형태의 어떤 성인용품에다 누군가가 막 성욕을 풀고 있다. 이게 여성들에게 주는 공포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성매매 담론이랑도 좀 뭔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 게, 어쨌든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기도 하잖아요. 형상을 본떴을 때 그 형상이 아마 뭐 이제 동의나 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의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 흡사한지는 차치하더라도 뭐 조금이라도 닮았다고 했을 때 원래 그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제가 여러 가지 좀 사이트, 주문 제작 사이트 같은 걸 들어가 보면은 그런 좀 뭐랄까요, 그 리얼돌 보관 케이스를 가지고 사은품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정말 그냥 물건처럼 전시해 두는 거는 사용자들도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면은 관뚜껑처럼 생겼어요. 드라큘라 살고 있는 것처럼. 그때 얘기하기로는 소파 밑에 숨기는 거 있고 뭐 그렇게 소파처럼 생겼는데 왜 이제 서양식 관 있잖아요. 위에 이제 쿠션처럼 이렇게 깔려 있고 눕혀 놓을 수 있는. 빨리 주문해보자. 그래서 참 이거를 뭐 척키도 아니고 밤에 보면 좀 무섭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공포와 이제 그 괴기스러움과 또 이제 불쾌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여성 입장에서는 뭐 진짜 그 여성의 몸을 막 그렇게 진짜 막 완전 사실 남자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제 저희가 뭐 친구들이랑 술 먹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애가 리얼돌이 있다는 거 알면 우리끼리 저 새끼 그 집에 리얼돌 있대 막 야 미친놈아 리얼돌 왜 사? 언어순환 하면서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도 글쎄요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이 막 리얼돌을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없는 이제 뭐 그런 거일 정도로 되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로테스크하고 놀이문화로까지는 아니 근데 난 정준영 단톡방을 본 이후로는 생각이 좀 다르지. 뭐 특정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나는 되게 그러니까 갖고 있는 유기문화로 애들끼리는 그러겠죠. 지들끼리 리얼돌 있는 애들끼리는 뭐 내 리얼돌 님 리얼돌은 어떠세요? 뭐 얘기하겠지. 근데 근데 그건 그들끼리 얘기고 이제 사회 전반적인 통념상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출근해 선배 저 우리 남자 기자 선배 저 어제 리얼돌 샀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싸해질 걸요 아마. 뭐지? 쟤는 뭐지? 약간 그러니까 그런 정도. 나중에 카카오톡 오지 않을까요? 그건 너무 우리 남 기자들을 너무 외국. 예. 어쨌든 그 정도로 리얼돌이 주는 그런 공포와 괴기스러운 감정과 이런 거 있다는 거는 100분 10분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거를 사전적으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이 법률로서 이렇게 그 입구 자체를 막게 되면 이제 되게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는 여러 가지 층위들의 자유가 있잖아요. 예, 그 여러 가지 층위들의 자유가 있는데 어떤 그 우려되는 지점을 막기 위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사법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예방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아주 큰 근거를 저는 공권력에게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사법 만능주의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모순과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막 실생활은 되게 모순과 비합리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거를 법과 제도로 아예 원천을 봉쇄해서 깔끔하게 정화하자. 이거는 조금 저는 위험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지금 공포감이 느껴진다는 지점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더 솔직하게 대놓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남자들도 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근데 좀 요새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반응 보면 남자들이 그 부분에서 피해 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새 이 남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죄에 대한 우려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왜 우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을 뭐 하느냐 이런 반응을 하고 아니 나는 그냥 리얼돌로 그냥 내 그냥 성욕과 뭐 이런 내 좀 특이한 성적인 욕구를 내 방에서 채우고자 하는 건데 왜 그거를 나를 괴물 취급하느냐 뭐 하는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리얼도를 사지 않으려는 남자들도 거기에 동조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성적인 욕망과 자유의 영역이 그 여성들의 공포와 여성들의 어떤 심리적인 영역을 근거로 한 이 공권력 행사로 침해된다, 뺏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그 여혐적인 혹은 뭐 여성을 공격한 논리의 근자에는 그게 탈레반이냐 니네 이런 식의 그 주장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주장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반응을 하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풍속과 어떤 이 개인의 그 내면적인 영역과 취향의 영역을 그렇게 다 공권력으로 이렇게 통제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여성의 심리적 공포에 100% 공감하지 않는 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야 그러면 뭐 이거 뭐 이슬람 율법주의냐 이거 뭐 IS냐 탈레반이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여성들도 물론 그 공포와 이걸 얘기할 필요 있지만 남성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를 일단 좀 듣고 서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인터넷에 보면 대화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선 무섭다고 그러면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이런 식 네 얼굴로 안 만들어 뭐 이런 식의 반응 막 도발하면서 막 다들 막 그냥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피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좀 그거는 그러게. 근데 저도 좀 느끼는 게 SNS 시대인데 공론장이 없어요. 보면은 사실상의 반향실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각자의 이야기만 배설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게 대한민국 혐오 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여성 혐오든 혹은 그 미러링으로 나온 남성 혐오든 마찬가지로 이런 공론장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의 팟캐스트는 이런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짜 춤이야. 주당 선생님이시죠. 거의 뭐 그러니까 나 사회자 시키면 안 돼요. 나도 여기 토론자로 있어야 돼. 도산서원. 그 여성들의 심리적 공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죠. 네. 단순히 뭔가 상상에 의거한 머릿속에서만 펼쳐지는 공포가 아니잖아요.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잔혹한 살인 사건들에서 신체가 절단되거나 그러니까 이런 리얼도 괴기한 형상의 리얼도를 보면서 떠올릴 만한 실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는 0 또는 1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걸리면 죽는 거고 안 걸리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좀 디지털적인 그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할 때도 한 번 걸리면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리얼도를 볼 때 조금 더 뭐랄까요? 약간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성매수 담론이랑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했던 부분은 그런 제가 느끼는 불쾌감의 어떤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형을 보고 특히 뭐 내 얼굴을 담지 않았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어떤 여성의 형상을 한 인형을 소유한 사람이 계속 그 인형과 뭔가 성적인 교감이나 친밀감을 나누고 나서 뭐 길을 걸어갔을 때 다른 여성 실제 살아있는 여성들을 봤을 때 인형처럼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가령 이제 성매수한 남성이 뭐 성을 판매하는 여성들 뭐 가령 막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성을 매수했던 남성이 길을 가면서 쟤는 얼마 같은데? 쟤는 얼마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처럼 인형을 사용하는 남성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공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곧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잠재적 범죄자론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이나 의식의 흐름들이 주관적이지만 나름의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공포심의 맥락이 있다.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리적 저항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에 좀 논의가 많이 집중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리얼돌 같은 게 정말 그 리얼돌의 그 막 극단의 사례와 이런 거를 위주로 이렇게 논의가 되고, 또 되게 남성의 어떤 성적인 욕망이 리얼돌로 형상화돼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이러저러 하게 되면 리얼돌을 규제를 이제 만약에 실제 뭐 법적인 걸 통과해서 리얼돌을 이제 못 만들게 하고 통관 자체를 막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왜 인셉션에 그런 대사 있잖아요. 그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뭐가 생각나지? 그럼 코끼리. 예. 계속 리얼돌은 뭐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런 어떤 범죄적인 남성의 이런 위험이 있고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뭘 할 수 있다 이러면 진짜 오히려 기대했던 바와는 완전 사회적으로는 전혀 다른 효과가 난다는 거죠. 리얼돌 이 자체의 논쟁이 완전 그냥 다른 방향으로 이제 불씨가 튀어버리는. 이미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미 그런 것 요즘 같기도 댓글들 하고요. 보고 네. 이러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념의 전장이 되어서 남성 여성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같고 또 페미니즘에 대한 그 혐오도 막 나오고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걸 또 보면서. 그 논리의 전투보다는 좀 그런 감성적인 대화가 남녀 간에 지금 필요한 주제나 시점이 아닌가. 여성들 입장에서 우린 솔직히 이러이러해서 무섭고 솔직히 이러해서 무서운 거는 이런 이유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자들 입장에서도 그게 이제 100% 공감은 못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를 듣고 이해하고 그러면은 내가 그런 예를 들면 리얼돌 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커뮤니티에서 막 리얼돌에 대해서 막 품평하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 내 이제 주변 여성 혹은 동생 누구 이 가까운 여성들에게 그런 식의 그 공포감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감정의 영역, 감성의 영역에 대한 대화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막 논리적인 부분도 일단 뭐 있겠지만. 네. 한때 그 조성모 쿠션이라고 해서 이제 조성모의 전신상을 따서 그 길다란 쿠션을 이제 판매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리얼돌이 아닐지. 그냥 쿠션이에요. 그 사진을 이렇게 쿠션에 이렇게 새겨 놓은가. 그거에 말 나온 김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네. 남자 예를 들면 연예인이나 혹은 뭐 여성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연예인 어떤 쿠션. 굿즈가 많잖아. 거기 그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니까 아예 다르지 않나?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또 이 남자들이 분노하는 막 그 휘발성 있는 막 그 정말 키배가 벌어지는 지점 중에 하나가 야 우리의 성욕은 더러운 성욕이고 니들이 남자 저기 만들어가지고 그거 뭐 안고 자고 이거는 뭐 감정적 연대고 뭐 아이돌을 향한 너무 감정에 실린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주장을 전달하고 있어요. 메소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력이 뛰어난 친구인 줄 몰랐어요. 니들의 뭐 그거는 그런 거야? 뭐 남자는 뭐 더럽고 뭐 이런 거야? 뭐 여기서 이제 막 근데 그거 관련해서 좀 재밌는 지점이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아까 김민정 기자도 말했지만 2007년에 그러니까 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한 또 통관 금지에 대해서 판결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도 똑같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인천세관이 수입 통관을 보류 처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이게 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때 좀 사회 일반의 통념을 고려해야 되고 좀 여성의 성욕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건 개인의 이 사정이기 때문에 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그 세관의 그 통관 거부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여성용 성인용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남성용 성인용품처럼 그러니까 상대 성의 신체를 그대로 본딴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좀 더 실제 모양에서 좀 더 형상이 추상적으로 변하고 뭐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남성용 용품은 오히려 더 이제 실제 여성을 더 흡사하게, 시각적으로 더 네네, 그게 이제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욕의 어떤 체계의 차이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대상화라는 것 자체가 여성에게만 가능한 건지에 대한 논란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남성은 좀 시각적인 것, 여성은 뭐 후각적인 것, 여기에 더 자극을 받는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요? 제가 정확한 연구 결과에 대한 통계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 시각과 후각의 차이 뭐 이렇게 저도 그 얘기 듣긴 했어요. 시각적인 거에 남성은 좀 더 시각에 약하다고.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 이제 서울에 뭐 이런 레알돌샵 같은 게 열렸다고 하니까 혹시 남성용으로 제작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있기는 있다고 하던데 그 수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 여성 리얼돌이랑 남성 리얼돌이랑.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돌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가만히 있고 객체로서 가만히 있고 그 인형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성욕을 채우는 정도의 도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건데 여성 입장에서 그런 어떤 도구가 좀 약간 수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여성 입장에서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대상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성적 대상화가 가능한 존재인가? 동등하게? 그런 좀 의문도 있더라고요. 전화를 한번 가능할까요? 전화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실태 실태. 이게 보통 1시간 정도 네. 하는 거지. 네, 거의 끝날 때가 됐네. 시도는 해보고 스피커폰으로 이걸로. 네, 그럼 뭐 일단 할게요. 갑니다. 네. 편집할 때 이걸 앞에다 놔야 돼. 여보세요? 아, 예, 저기 이거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네네. 네. 아, 예, 이게 뭐 어떻게 제작을 의뢰하면 돼요? 제작 의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모델이 바디가 9종이 있고 헤드는 한 2, 30 정도 바디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모델을 이제 취향별로 이제 선택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아, 만들어진 거를 하는 거예요? 예. 아, 따로 지금 막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주문 제작 같은 커스터마이즈 제품은 아니에요. 아, 그거는, 예. 아니고 그게 좀 그냥, 얘기가 좀 와전돼서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어느 업체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고. 그래요? 그게 뭐, 이런저런 주문사항으로 뭐 만들 수가 있다고, 그게 안 되나 보죠? 뭐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 하시면 이게 만드는 방법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석고 뜨는 거 있잖아요. 아, 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얼굴을 이제 본을 떠서 그걸로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그 원재료를 녹여서 넣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해당 모델의 실제 그 얼굴이나 이런 걸 본을 떠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실 힘들다고 보면 되죠. 아, 그런 걸 하는 데는 없나 보죠? 우리나라에는 아직? 요즘에 좀 이슈되는 걸로 봐서 누군가가 그게 된다고 한 모양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제가 알기로는 없고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럼 현재, 지금 제가 그 온라인상에서 본 거는 어떤 그 유튜브인지 BJ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얼굴을 자기 스스로 모델화를 해서 제품을 출시한다고는
아, 본 것 같아요. 네. 아, 그런 식. 근데 뭐 이게 막 실제 지금 판매 광범위하게 되고 이건 아닌 건 거죠? 아, 일단은 저희 쪽은 불가능해요. 아, 예, 예. 네,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음, 가격은 어느 정도 돼요? 그 지금 하시는 일단은 거예요? 9병 모델마다 이제 가격은 좀 상이하고 네. 대략 300만 원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300만 원 전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좀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좀 이런 뭐랄까 이게 어떻게 취재의 영역인 것 같긴 잘 전화를 해본 것 같긴 한데 기사 써야겠네. 쉽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현재는 홍보를 또 해야 된다. 실물이 있어야 되네.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지금 현재 제작된 형태도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고 옵션 들어가면 이거를 진짜 그런 미친 짓을 이것도 개인의 성적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뭐 차 한 대 값 나오겠네 거의. 근데 이게 300 전후라 그랬죠. 지금 나온 그러니까 레디메이드가 300. 판매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모델이 된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때 이거를 성매수로 볼 수 있을지도 조금 본인이 이거를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자발적인 약간 철학적인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자발적으로 나서야지만 가능할 거라면. 그런데 뭔가 이론적으로는 뭐 3D 프린팅 같은 걸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재료 때문에 인형 느낌이 안 나서. 뭐 3D는 그런 게. 그렇겠죠. 근데 지금 말한 지점도 그러네요. 과연 본인이 원해서 자신의 리얼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를 판매했다라는 걸 이게 성매수 행위로 볼 수 있는 거냐. 이것도 하나의 또 저는 그래서 지점이네. 어쨌든 좀 정리를 하자면 제 주장을 네. 그 다시 한번 이게 조금 이제 어떤 공포와 우려 속에서 이제 그런 지점들이 여성들한테 있는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데 다만 현실에서 좀 약간 과장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화 몇 개 더 물론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걸 근거로 법률적 제한하는 게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뉘앙스는 그거예요. 기술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는 말 아닌가요? 이제 앞으로는 기술이 없다. 기술도 없다라면 그럼 오히려 지금이 입법하기엔 더 좋은 타이밍이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면 기술적으로 부족할 때 지금 만드는 오히려 더 예방 효과도 있는 거고 만들게 된다면 물론 각자의 주장이 다르지만요. 원 기자 왜 아까 남자 영상 가능한지 안 물어봤어요? 저 차마 그거. 아니 그리고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제가 사실 그러면 이 사장님이 뭐야? 얘. 그럴 거 아니에요. 기록해놨는데.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마무리 멘트 한마디씩 해주시고 네 오늘 어떠셨는지. 또 너무 진지하게만 얘기한 것 같아서 약간 후회되는데 저도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뭐 서로 툭 터놓고 얘기하면 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 기자는? 네. 저는 사실 저희가 이게 얘기할 때 맨날 아이템을 어떻게 할까만 놓고 고민하다 보니까 결론을 항상 냈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얘기를 해보니까 오히려 이 장이 마련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유의미했습니다. 저도 이제 기사로 쓰다 보면 저희가 되게 기사가 논리적인 매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완전 논리 대 논리의 접근만을 하게 되는데 이 리얼돌 같은 사안의 경우는 진짜 감정의 영역, 또 막 본능의 영역, 욕구의 영역 이 부분을 정말 정밀하고 솔직하게 다뤄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성들의 그런 공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좀 솔직하게 얘기가 오갈 필요가 있고 남자들의 그런 성욕은 과연 어떤 형태인지 또 뭐 이 성욕이 뭐 어떻게 분화돼서 이렇게 가는지 하는 거를 다 톡아놓고 정말 대성욕 논쟁, 대공포 논쟁을 포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뭐 이렇게 벌여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네. 대성형 논쟁보다는 괜찮은 뭐 그런 왜 마광수 이런 분들이 하자는 게 그런 거잖아요. 대음란 파티를 벌이면서 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는 그런 건데 그 주장에 100% 동의하는 게 아니지만 이제 그런 감정과 어떤 욕망의 영역에 대해서도 좀 솔직하게 얘기를 나눌 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도 이제 이 이슈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기사화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핫뜨거 핫한 주제인 만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좀 뭔가 다양한 목소리를 취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취재할 포인트가 어떤 건지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다양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점을 좀 더 취재를 할지도 생각이 나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이걸 좋습니다. 아이템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 뚜렷한 결론이 나오진 않아서 어떤 관점에서 이걸 근데 김민정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그 이제 유아 형상을 딴 리얼돌 입법,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법도 오늘 발의가 됐다고 하고 여러 가지 좀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기사화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한번 업체들도 한번 더 취재를 해보고 내가 지금 총 쏘는 것 같다. 청취자분들 모르겠지만 총 쏜다라는 의미는 아이템을 만들라고 지시한다라는 뜻을 의미하는데 저희끼리 쓰는 말인데. 근데 또 진지해요. 또 진지해. 나 이거 더 하면 안 되겠다. 되게 이거냐? 최대한 좀 말을 줄여야겠네. 알겠습니다. 각자 소감을 들어봤고요. 저희가 첫 방송이라 좀 미숙한 게 많은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이슈 취재팀 기자들과 함께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불방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을 불나게 털어주는 이슈 취재팀 기자들의 팟캐스트 불타는 청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